자, 사안 정리하자면 집합건물법 제47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들로 하여금 재건축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해서 구분 소유권을 매도하고, 이게 보통 현물청산이라 하죠. 이렇게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결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에 있어서 관리처분 계획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가 다년간 여러 건들을 해보다 보니까 재건축 결의는 결국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는 것이, 보통 공공재건축에서는 인가를 받는데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에서는 인가 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 판례는요, 이런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3호였죠. 3호. 이런 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런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의 실행 단계에서, 실행 단계 나중 일입니다. 막 철거하고 이럴 때예요.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해야 된다. 언제요? 재건축 결의할 때. 따라서 이러한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 결의 이전에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합의안은 미리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재건축 실행할 때, 이거 언제예요? 철거하고 막 건물 지을 때예요. 건물 지을 때 다시 합의할 필요 없을 정도로 사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명확하지 않고 단지 200억 정도가 추가된다, 뭐 비용 얼마 든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건축 비용 분담 사항이 모호한 상태에서 재건축 결의 받아봤자 이건 무효라는 것이에요. 즉, 비용의 산출 기준이나 금액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다만 이러한 금액이 불변은 아니에요. 당연히 불변은 아니고 추후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략적인 금액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 금액이 변동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도 최초의 관리처분 인가 나온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한 1년 있다가 마지막에 관리처분 총회가 있습니다. 소유권 막 변동할 때예요. 소유권 이전할 때. 마지막 관리처분 총회 때 마지막 관리처분 계획은 최초 관리처분 계획하고 달라요. 조금씩 틀려집니다.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 가지 토지가가 높아져가지고 보상 비용도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 바뀝니다. 바뀌는 건 바뀌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략적인 금액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요거는 4호였죠. 이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자,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또 있어요. 판례는 미리 현금 청산의 의사를 표시한 소유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물로 받을 소유자들과 이들의 배정된 호실이 부족하면 안 돼요. 내가 헌집을 줬는데 새집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새집 필요 없어, 나는 현금 청산해줘, 이런 분들은 그냥 빼도 돼요. 빼도 되지만 내가 실제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은 제외하면, 현금 청산할 분들을 제외하고 현재 있는 소유권 개수와 나중에 있는 소유권 개수가 맞거나 아니면 나중에 있는 소유권 개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적으면 안 됩니다. 내가 헌집을 줬는데 새집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무효예요. 이러면 재건축 결의 무효되는 것입니다. 즉, 대물로 받고자 하는 구분 소유자들은 모두 소유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안에서는요, 전체가 26세대인데 16세대만, 일단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16세대만 25평 받기로 했다면 나머지 4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퀘스천이잖아요. 이게 의문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 있다라고 법원이 본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됐습니다. 못 받는 것인가? 또는 25평 이외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을 집합건물법
제47조 사망 위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원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법률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 규정 위반한 재건축 결의는 무효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판례는 집법건물법 제47조 사망 위반으로 위법한 재건축 결의로 보았고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무효로 본 재건축 결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재건축 결의 하자를 보완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재건축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받는 것 요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입니다.